여야는 5공화국 비리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던 핵심 증인의 출석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청문회장의 그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그의 모습이 다른 증인들과 달랐다. 검사, 본인은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려고 그러면 선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양심껏 청문회법에 의해서 증언한다. 이 증언 내용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의외로 백담사 측에서 못하겠다. 증언을 못하겠다. 선서를 못하겠다. 선서. 질문도 없는 증언입니까? 아니 질문을 먼저 질의 형식이 아닌 일방적인 사면 증언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예외적인 청문회 진행에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두환 대통령이 적어가지고 온 어떤 문건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50 광주특위의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게 없고 또 국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아니었고 변명으로 일관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그가 계엄사령부의 지휘권 발동 문제를 언급하자 의원들은 극도로 흥분했다.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 전두환! 이건 정당 방위였다는 거야. 데모가 하고 국가가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야 살인마 전두환 증언 똑바로 해! 하고는 이제 고함을 질렀지. 권력과 비리를 향해 격분하며 진상 해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그 모습에 국민들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내부 사정은 달랐다. 치열하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한 특위위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제기를 못했습니다. 비리의 실상에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작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몸을 사리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그들을 향해 국민들은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일명 청문회 스타까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제 대부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청문회 스타 가운데 단연 눈에 띈 한 사람.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그는 정연한 논리로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때로는 거침없는 태도도 불사했다.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다혈질이죠. 또 막힘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의 당시 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그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작업을 하지만 증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화양옆에 가야 하고 기계옆에 가야 합니다. 기계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양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강한 권력가들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 국민들은 물론 동료 의원들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주관이 뭘까? 저 사람 철학은 뭘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씨는 그런 점에서 좀 분명했어요. 정치인 노무현을 일약 스타로 만든 50 청문회. 그의 활약이 가능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당시 초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용감하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못 당긴 거야.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 하룻강아지 범부 설치 모른다고. 우리 초선들은 그냥
그게 말하자면 의욕이 앞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의지를 갖고 그냥 한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그 당시엔 그래도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줬죠. 강대성 모금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엄연히 그렇게 탄생한 50 청문회 스타들.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상대로 매섭게 추궁하던 민주당 김동주 의원. 그리고 역시 초선이었던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 그 역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포 명령을 처음으로 내린 데는 언제입니까? 논리적이면서도 예리하게 증인을 신문하던 청문회 스타 국회의원들. 그들은 사실 규명보다는 정치 연설과 알맹이 없는 호통으로 일관하던 일부 의원들과는 달랐다. 여당의 집요한 방해 공작, 그 방해 어떤 그 액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식상해 있거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 그나마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같은 이런 신선한 양반들이 이게 탁 나와서 바른 말을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진심이 담겨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스타지 본인이 내가 스타요 한 건 아니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 최초의 청문회. 과연 50 청문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정치라는 게 이렇구나. 저 의원은 잘하는구나. 형 좀 부족하다.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그래서 많은 식의 정치적인 논의에 대해서 회자가 되고 쟁점이 되고 또 평가하고 그런 부분이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진짜 민주화 이후에 진짜 안방 정치를 포함해서 정치 시대가 환하게 열린 그런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